예, 우리는 쉬고 왔는데 목요일입니다. 생각만큼은 시장이 시원하지는 않은데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 오후장 준비하면서 터닝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청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후장 터닝포인트는요. 네. 그러게요. 이제 엔비디아가 힘을 내주면서 반도체주, 국내 반도체도 하이닉스나 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은 강하고요.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또 조금 시큰둥한 흐름들입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하창한 본부장님, 삼성전자는 이제 올라올 때도 되긴 했는데 계속 저조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의 이탈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기조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순매도의 매도가 다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이런 매력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의 물량 출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저는 분할 매수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연 이제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랜스포더에서도 지금 요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HBM 가격은 더 오른다라는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금일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HBM을 필두로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세 차익 자체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32불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140불까지는 또 매물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한 폭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속도적인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배당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정말 천천히 모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랠리가 나올 때 나는 뭐 그쪽으로 치중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하이닉스와 이제 HBM 뭐 3대장이라고 해서 뭐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좀 같이 좀 믹스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산업 종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전략 정도만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받을 때도 하창한 본부장은 반도체는 뭐 버릴 때 아니다, 서서히 모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허반석 의원님, 어쨌든 반등이 오니까 확실히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강하게 오르는데요. 네,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볼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허반석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때 2주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10월 3일 목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2주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전부터는 200주선 아래, 5년선 아래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매집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주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막 나올 때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는가 보다. 여기서 올라타자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만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뭔가 반등의 트리거가 강하게 나와야 되니까 다시 올라갈 때 같이 올라타는 게 아니라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조정 시에 다시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떨어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올라가고 서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도 거래 대금이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타는 게 아니라 조정 시에 매수, 정확하게 10월 3일 직전 금요일에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때 반도체 다시 올라타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조정시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달 투자 전략을 제가 장단기 바벨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도 하본부장님께서 배당 매력도라는 것은 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모아가야 될 종목들은 가격 밸류에이션,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종목들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 시 오늘 같은 날 같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단기 바벨 전략이라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엔비디아향 HBM 공급에 대한 소식이 뭔가 트리거로 당겨진다던가 아니면 지금 임원들 인적 쇄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트리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바닥을 조금 더 견고히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는 최저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2차 전지에서도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실적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주가도 최저점일 수 있더라. 22년도, 20년도 그 이전 최저점 구간이 지금 밸류에이션과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종목들은 저점에서 공략해 보실만 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선호주 제가 꼽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관심권에다가 놓고 최악의 실적, 주가 최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미 시총이 130조, 140조인데요.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을 역시 일선에 나가면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는 잘 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강하다가 좀 밀리다가 로보택시 공개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약간 이제 기대감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창문 부장님, 국내 2차 전지나 자율주행은 오늘도 약합니다. 그죠? 역시나 이제 뉴스가 나올 시점이라 좀 기대감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최근에 월가에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런가 싶으면서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량부터 시작을 해서 좀 주가의 랠리가 단기적으로 꽤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그 인도량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나왔을 때 270불 전후로 해서 좀 눌림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 전후에서 또 한번 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이제 가격적인 매물 부담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확실하게 이슈를 오픈을 하고 좀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가지 산업이 모두 다 수혜는 받기는 하겠지만 저는 FSD 쪽으로 좀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발 로보택시로만 본다면 자율주행 쪽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적인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사이버 트럭까지도 이제 2만 불이나 낮춘 거를 보면은 결국엔 Q단을 늘려나가면서 FSD를 통한 구독 경제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이 먼저 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후반에는 결국엔 Q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비아디에서 올해 판매량보다 내년 판매량을 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장 건설에 대한 발표를 또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이슈 있고요. 그다음 테슬라 인도량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캐즘에 대한 부분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장 보시면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탄력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반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가격적인 그런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아구가 조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로보택시발로 인해서 좀 저는 눌림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한번 매수를 해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심주는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후발로 본다라고 한다면 차선호주로는 삼성 SDI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 사실 2차 전지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테슬라 로보택시 때문에 사실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뭔가 이제 캐즘에 대한 것도 극복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도 그렇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슈만으로 2차 전지를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전략은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목요일 이 시간을 줄곧 보셨던 분들은 제가 했던 코멘트 기억하실 겁니다. 3월 감사보고서 이후부터는 2차 전지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매직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거칠 때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에도 실적은 미스, 쇼크가 나왔지만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반등의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물 확대보다는 이곳에서 바닥 지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 최저점인 것이 2차 전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이후부터는 대형 셀 업체들의
우상향의 기조는 이어갈 것이고, 그럼 우리가 또 추가 전략으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쪽들 꼭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서도 같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화재로의 섹터별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최악의 실적, 그런데 이익의 우상향, 여기서 이익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쪽들에서는 우리가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2차 전지에서 검증이 되었고,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나 자율주행이냐? 개인적으로는 제가 3월, 4월 달에 연이어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점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적지 않은 수익이 계좌에 다 담겨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를 먼저 공략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생각해서 자율주행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모멘텀들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붙는다면 주가에 있어서는 우상향의 기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차 전지에 대한 포트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선호주 말씀을 드려본다면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또 공략해 보시면 2차 전지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라고 하면 비중 이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신박한 의견입니다.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이제는 자율주행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기업이에요? 제가 뭐 말씀 안 하셨으면 당연히 여쭤볼 텐데요. 그 기업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테슬라 로보택시 2차 전지 또 봤고요. 다음 터닝포인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추가 부양책 발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중국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급등을 하다가 또 급락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다시 소폭 좀 상승세로 중국 증시가 방향을 잡으면서 아침에 중국 관련주들이 좀 약했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허반석 의원님, 중국의 부양책, 중국 관련주 투자 아이디어 좀 주세요. 중국 관련주에 있어서는 중국 증시가 막 오를 때 거기서 약간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차익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막 올라갈 때 거기에서 실적 기반, 펀더멘털 베이스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올라타는 게 맞겠지만 이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기회로 우리가 잡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정치적인 국가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수익 실현하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장기적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의견 저는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구간으로 트레이딩 한다면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는 역시 소비주? 네, 소비주, 관광, 화장품 여기 정도로 좀 국한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얘기는 변동성 최근에 2, 3일 나타난 변동성이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추세적으로 가기 좀 어렵다는 걸요. 트레이딩 전략 주셨고요. 다음 얘기 볼게요. 옥장 터닝 포인트 네 번째는요. 인도 상장,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또 이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업, 자동차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오늘 그러니까요. 초반에 현대차가 제 기억으로는 한 2%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지금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음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참 이슈만 내용만 보면 좋은데 못 올라오는 섹터예요. 자동차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물론 25만 원대가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돌파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 22만 원, 22만 5천 정도 온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부터는 그냥 차분히 모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적인 부분 PER 수준은 워낙 낮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인도 IPO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관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20일을 기점으로 해당 부분에서 좀 탄력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IPO 쪽이 조금 흥행하고 거기에 따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저는 현대랑 기아보다는 이제 인도 IPO가 진행이 됐을 때 그쪽에 이미 진출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마침 또 그쪽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이라서 어쨌든 뭐 화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밸류업이나 이런 기대감이 좀 일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만약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되는 박스권 하단 라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격대가 온다면 충분히 우선주를 포함해서 좀 물량 모아가셔도 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도 시각 괜찮고요. 부품주 조금 더 좋게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 포인트 봤고요. 관심 가질 만한 종목 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9월 26일 날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트 얘기하셔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한 기업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네, SL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 IPO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SL이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부품주 단에서는 좀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 쪽에서의 이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도 좀 비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램프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기업까지도 이런 고객사 다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 다변화도 당연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환금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도 사실 실적이나 PR 수준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는 점. 요번에 배당 성향이 23년이 좀 낮아졌는데 올해는 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20%대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에서는 이제 시세 차익과 배당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같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37,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32,2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SL을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허반석 위원께서는 4월에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하셔가지고 바이오 수익률 좋습니다. 22%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엠젠 솔루션입니다. 방송에서 1,500원 라인대면 제가 줄곧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크지 않을 법한 대바닥 구간의 종목들도 간혹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회사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전고체 배터리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 화재 BMS 이렇게 순환매가 또 가능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 기술, 배터리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 같이 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현대인프라코어가 소방포, 소화포, 알파샷, 알파뷰 이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키워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압 솔루션이 조금 더 매출 확대 포인트로 잡힌다면 엠젠 솔루션의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일성 부품 자성체를 공급하고 있는 베트남의 뮤센 비나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TV 제작사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중국의 하이난 TV까지도 공급사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회사의 효과 덕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엠젠 솔루션 말씀하셨고요. 네. 방송하시나 봐요, 허반석 의원님은? 네,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오전 8시 40분부터 그 동시호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공략해야 될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의 매매일지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2시간의 미라클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제가 직접 발송드린 메시지, 분초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왔고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실보다 수익에 가까운 매매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